자, 전세권과 임차권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실제 이제 경매 사례, 경매로 나온 물건들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그 전에 이제 이전에 봤었던 이제 전세권과 임차권을 비교한 비교한 표, 요거 다시 한번 쭉 봐주시고요. 성격이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고, 채권인데 물권화를 시켜줄 수가 있다, 이런 것들. 대항력은 있는데 전세권은 있고, 임차권은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리고 권리 순위는 전세권은 당연히 있고, 임차권은 확정일자로 순위를 부여하고, 다음에 임차권에는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가 있다. 그리고 우선 변제는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당연히 있고, 임차권은 대항력을 갖추면 있다. 그리고 등기 등록은 전세권은 할 수가 있는데 임차권은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은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 그 사례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전세권은 등록 비용이 전세 금액의 0.2%로 좀 비싸요. 대신에 이제 임차권은 계약하는 데는 부동산 수수료 들어갈 거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찍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비용 내는 게 발생하는데, 그 비용만 내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700원 정도예요. 경매 신청은 전세권은 임의경매, 강제경매 둘 다 가능하고, 단지 이제 임의경매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고, 임차권은 강제경매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걸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 5월 21일이고요. 그리고 요 물건을 두 가지 볼 건데, 첫 번째 물건은 입찰일이 5월 9일로 이미 지나갔어요. 2021 타경 4023 부산 금정구 구소동에 있는 그런 물건인데요. 요 이제 길 안에 좀 들어가서 있는 건물입니다. 용도는 주택이고요. 그리고 감정가는 8억 7,300입니다. 그리고 5월 9일 날 그 경매할 때 최저가가 2억 8,600으로 많이 이제 감가가 되는 상태예요. 채권자는 정경혜님이고 채무자는 황연춘님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오차기일 작년 12월 22일에 4억으로 매각이 됐었는데, 아마 매각 대금을 납부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4억이 비싸다라고 판단하셔서 매각 대금을 납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뒤로 이제 다시 이제 경매가 나왔다가 지난 5월 9일 날 2억 9,300에 낙찰이 된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은 1, 2, 3층, 1, 2, 3층이고요. 그리고 토지하고 건물이 이제 같이 나왔고, 토지는 65평, 건물은 다음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건물도 3층짜리 건물이고, 보존 등기가 91년에 됐으니까 조금 오래된 건물이에요. 근데 이제 위치를 보면, 위치가 상당히 괜찮아요. 요 동그라미 별표신 요 부분인데, 부산입니다. 부산의 1호선 두실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한 300m. 그러니까 요게 이제 큰 길이고, 요 노란 게 요게 한 블록 들어간 길인데, 요렇게 가면은 한 300m 정도 되는 일반 상업 지역에 위치한 건물이더라고요. 이 부동산의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게 되면, 요 13번에 있네요. 2019년 12월 9일 날 매매로 그 황연춘님께서 매매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셨고요. 그 뒤로 가압류가 들어와 있고, 그 뒤로 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와 있어요. 채권자가 정경혜님입니다. 아까 저 앞에서 보셨던 채권자 이분이 이제 정경혜님이고, 그 뒤로 임의경매가 바로 들어와 있네요. 수협에서 뭐 임의경매가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갑구는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 을구를 한번 볼게요. 을구에 보면은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어요. 전세금 9천만 원에 전세권자가 정경혜님, 저 경매를 신청하셨던 정경혜님, 강제 경매를 신청하셨던 정경혜님이 전세권자로 이제 등기되어 계시고요. 그 뒤로 이제 건저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저당이 그 수협에서 건저당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수협에서 두 번째 건저당이 또 들어와 있네요. 근데 채무자가 황연춘님하고 현웅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건저당이 아마 공동담보, 둘 다 이제 담보인데, 효능주식회사라는 거 보니까 이분께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주택임차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저 말씀드렸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이제 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등기 원인이 2020년 10월 15일 부산지방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인해서 등기가 된 임차권이 요 임차보증금 5,100만원, 요거에 대해서 원래는 6,500만원인데 뭐 일부 이제 1,400만원은 변제를 하셨나봐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제 임차보증금을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임차권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되어 있네요. 자, 현황조사서를 보면은 소재지는 금영구 구소동 184-40번지고요. 그 다음에 뭐 두실로 7번길 105. 그 다음에 점유관계는 미상인데 1층에 두 가구가 있고 2층에 한 가구가 있고 3층에 두 가구가 있고, 그래서 뭐 일단은 폐문 부재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각 출입문에 뭐 안내장을 넣고 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점유 및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신고된 내용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 신고된 내용을 확인해서 권리 분석을 해보면 소유자는 황현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임차권이 하나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임차권 등기는 주택공사에서 같이 한 거니까 하나로 볼게요. 하나로 보고, 임차권 등기가 주택공사에서 하나 2013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김광은님이 2016년에 임차권 등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제 정경혜 님이 이제 전세권을 설정을 해주셨고, 그 뒤에 19년도에 수협에서 건전항이 쭉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임차권이 하나 더 들어와 있는데, 정은재님이 2020년에 임차권이 들어와 있네요. 일단은 이거 표상으로 보면은 건전항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수협은행에서 이제 그 수협이 설정한 건전항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왜냐면 이제 강제 경매가 결정됐기 때문에 요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제 말소 기준 권리는 건전항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전세권은 왜 안 되느냐? 뭐 강제 경매가 개시가 됐으니까 권원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뭐 경매가 들어갔으면 말소 기준 권리는 전세권에 대해서 이 밑으로 다 소멸이 되는 건데, 강제 경매가 지금 계시는 상황이라서 권원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세권을 건드린 게 없어요. 건드린 게 없으니까 뭐 요거는 그럼 뭐 일단 말소 기준 권리는 아니니까 요 위로는 이제 인수가 되는 건데, 전세권 인수가 되느냐? 아까 이제 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게, 전세권자가, 그러니까 선순위 전세권은 인수가 된다. 인수가 되는데, 단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 소멸된다 라는 법조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요 분이 배당 요구를 했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죠. 저 주민등록을 했느냐, 뭐 대항력을 갖췄느냐, 임차권상의 대항력을 갖췄느냐,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면 답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정경혜 님이 확정일자를 2016년도 3월 21일 날 받으셨고 배당도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전입이 없어요. 그러면은 전입을 안 하셨다는 거는 일단 뭐 임차권상에서 대항력은 갖추지는 못하시는 거고, 확정일자도 있고 배당 요구를 하셨어요. 그럼 배당 요구를 했으면 배당을 받고 소멸을 한다고 아까 아까 확인을 했었잖아요. 말소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제 생각에는 말소지가 경매가 끝나고 나면 순서대로 배당을 받고, 그러니까 배당 먼저 받으시겠죠. 나머지 이제 그 위에, 그러니까 아까 요 위에 계셨던 분들은 인수가 되는 거니까 이분들은 그 낙찰자가 1억 3천만 원을 어쨌든 챙겨줘야 되는 거고, 낙찰 대금에서 아까 2억 9,300이었나요? 2억 9,300에서 배당 요구를 하셨으니까 그분이 2억 9,300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배당을 받으시면 이 전세권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예. 어쨌든 이분은 배당 요구를 차라리 안 하셨으면 여기에 이제 뭐 9천만 원을 다 인수를 하실 인수를, 그러니까 경매하는 낙찰받은 사람이 인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또 전입을 하셨다면 모자라는 금액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내놔라고 주장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전입은 안 돼 있고 배당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배당으로 말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임차권 두 개는 인수가 되는 게 맞고요. 이건 당연하게 인수입니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전세권은 소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안타까운 이제 저 임차권으로 하나 들어오신 분은, 이분은 금액이 정확하게 이제 확인이 안 되는데, 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 들어가면은 그 금액만큼 받으실 거고요. 아니라면은 아마 말소가 이제 소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그래서 2억 9,300으로 이제 이분은 저 낙찰을, 이 물건에 대해서 낙찰이 끝났고요. 실제적으로는 2억 9,300에 한 1억 3천 정도 더 들어간 4억 한 2, 3천 정도의 인수를 하신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물건을 한번 보면은, 요건 입찰일이 23년 6월 15일이에요. 아직 입찰은 안 돼 있고,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104344, 대구 북구 구암동 7곡 청구 타운에 있는 102동 1507호, 요건데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니까 이제 저 주거용 주택이 맞고요. 감정가는 1억 6,300입니다. 근데 최저가가 930만 원이에요. 엄청 유찰이 많이 됐어요. 야, 이 14차까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증금이 20%, 역시나 9차 때 한번 매각이 됐다가 이분이 이제 저 나머지 잔금을 납부 안 하셨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걸 날리고 다시 경매가 나와서 지금 93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채권자는 서울보증보험이고요. 채무자는 장명준님입니다. 그리고 6월 15일 날 매각기일이 잡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은 7곡 일반 주거지역 2종인가요? 2종 주거지역인 것 같고, 이쪽으로 뭐 7곡 IC가 있고, 7곡 IC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더라고요. 요렇게 이제 102동 요 건물인데 요렇게 올라가는 게 생겼죠. 7곡 청구 타운이고요. 일단은 466세대 4개 동이 17개층 1995년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요거는 저 등기사항 증명서를 크게 볼 게 없어서 일단 바로 권리분석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요 표를 제가 그냥 바로 만들었어요. 소유권은 장명주님이 1억 5,700에 매매를 17년도 3월 13일 날 매매를 했는데 등기를 7월 달에 쳤어요. 등기를 7월 달에 치셨고, 건저당을 내가 7월 달에 8,400만 원에 대해서 건저당을 설정을 하셨고, 근데 19년도 10월 달에 건저당을 말소를 시켰었어요. 왜냐 하니까 뭐 19년 9월 30일 날 해지를 하셨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요 건저당이 말소가 됐던데, 근데 요 9월 30일이 그 임차인이 들어오신 날이에요. 9월 30일 날 김민선님이 일단 요 임차권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 건저당 설정한 거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8,400만 원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건저당 설정이 아니라 17년도 3월에 매매를 하고 등기를 17년도 7월에 올리신 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근저당을, 그러니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소유권을 본인 이름으로 옮겨 놓으신 것 같고, 이제 뒤늦게 옮겨 놓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근저당을 말소한 거는 임차 설정,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차를 주기 위해서, 1억 5천에 임차를 주기 위해서 8,400만 원을 갚고, 그리고 근저당을 말소시키고, 이분을 이제 1순위로 넣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좀 이상한 게 20년도 2월 달에 서울보증에서 가압류가 들어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이제 1억 5천이라는 금액을 그 전세금으로 지급하면서 전세금 지급 보증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지급 보증. 지급 보증을 넣으셨을 거고, 그 보증을 넣고 만약에 이제 보증이 이제 전세금을 내가 집주인한테 받지 못하면 보증해서 임차인한테 주고, 이 보증에서 그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집주인한테.
그러면 이 경우는 김민서 이분이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집주인한테 돈을 내놓으라 라고 하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전세 사기하고 큰 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1억 5천이나 되는 금액을 그 전세금으로 밀어넣기 때문에 이건 좀 불안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다라고 해서 이거를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내가 나가겠다 돌려주라 라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뭐 8,400만 원 이미 요걸로 봐셔서 갚으셨겠죠. 그러니까 돈을 못 준다. 네가 살아라 라고 그렇게 됐었을 거고, 그러면 아 나는 이렇게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보증을 실행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 보증을 받고 1억 5천을 다 받고 나가셨고, 서울 보증에서 이분한테 이제 돈을 주라라고 얘기를 하니 뭐 이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이 돈을 받기 위해서 가압류를 걸었을 거고요. 지급 명령이나 그런 게 왔는데 돈이 입금이 안 됐으니까 경매를 집어넣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뭐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전세 사기 문제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요 분이 이제 이 일반적인 금액보다 전세금을, 그러니까 매매 금액보다 높지는 않겠죠. 뭐 높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금액으로 이제 전세를 놓고 그거를 이제 돌려달라고 하니 못 돌려주고, 못 돌려주니까 보증해서 뭐 이분한테 다시 돈을 주고 보증해서 이분 요 부동산을 그 경매를 넘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분은 잘 나오신 거죠. 보증을 잘 들으셨고, 그리고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잘 본인이 이제 1순위 있었으니까 엄청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지금 잘 나오신 거죠. 아무튼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대충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서, 그럼 이게 저 1,000만 원 밑으로까지 이제 떨어졌을까? 라고 보니까, 뭐 하나 더 있네요. 일단 뭐 이분이 9월 30일 날 전입을 했고, 확정일자도 확정일자를 9월 30일 날 받았고요. 배당 요구는 뭐 따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왜냐면 서울 보증이 바로 너무 가져갈 거니까. 서울 보증에서 가져가면 되니까 크게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부동산이 최근에 거래된 게 1억 5천이에요. 근데 아까 요 임차 금액이 1억 5천이니까 제 생각에는 더 떨어졌을 경우도 있었네요. 뭐 최근에 저희 작년에 거래됐을 때는 이 보증 금액이 상당히 높아서 전세 사기에 어느 정도 그게 연관이 있지 않았나라고 해서 김민서라는 분이 요분께서 이제 나는 여기에 계약을 잘못한 것 같다. 뭐 계약을 무효시키자. 그렇게 바로 얘기를 하셨을 것 같고, 근데 이미 돈을 쓰고 없으니까 못 준 것 같고, 그럼 나는 보증을 실행시키겠다라고 해서 보증을 바로 실행시키신 것 같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약에 1억 5천이라고 본다면 900만 원, 뭐 1,000만 원 플러스 서울 보증료, 가압류, 요거는 이제 저 낙찰자가 이게 인수자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 플러스 경매 비용, 뭐 제가 봤을 때는 1억 3천, 1억 4천 정도, 뭐 지금 현재 금액으로는 1억 한 4천 정도 되는 금액이 될 것 같은데, 더 떨어져야 되겠네요. 지금 뭐 부동산이 그렇게 좋은 추세는 아니니까 몇 번 더 유찰돼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런 경우로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임차권하고 전세권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법으로는 전세권보다는 임차권이 훨씬 더 보호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고요. 경매를 참여하신다고 하면 저 임차권보다는 전세권을 찾으시는 게 조금 더 간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지금 사례를 들어봤고요. 뭐 모두 공부 많이 해서 좋은 경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진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